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아파트 단지. 20층 건물들 사이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1404호 거실 창문에는 작은 화분들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제라늄, 스킨답서스, 그리고 이름 모를 다육식물까지. 김순자는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몸은 정확한 시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 물을 올리고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냈습니다. 부엌 한쪽 모서리에 작은 삼각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스마트폰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검은색 케이스에 쌓인 휴대폰 화면에는 여러 개의 앱이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유튜브, 카메라, 갤러리, 그리고 기록이라는 이름의 폴더. 순자는 앞치마를 두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김치찌개를 해볼까요?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혼자 말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2년 전부터 시작한 습관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요리를 설명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몸에 배었습니다. 핸드폰을 켜고 카메라 앱을 실행했습니다. 화면 속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흰머리가 반을 차지하는 단발머리, 주름이 깊게 패인 눈가.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자 할머니입니다.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작은 빨간 점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순자의 손은 능숙했습니다. 김치를 한 입 크기로 썰어가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김치는 너무 크게 썰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 젓가락에 들어갈 크기로 썰어주세요. 카메라 너머로 보이지 않는 시청자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 목소리는 자신에게 하는 위로이기도 했습니다. 말할 상대가 있다는 것,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돼지고기를 팬에 볶으며 순자는 2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딸 정희가 이 집에 처음 와서 한 말이 기억났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자유예요. 그때 정희는 울었습니다. 40대 후반의 딸이 어린아이처럼 엄마 품에서 울었습니다. 순자도 함께 울었습니다. 40년 넘게 참아왔던 눈물이었습니다. 기름이 달궈진 팬에서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돼지고기가 노릇하게 익어갔습니다. 순자는 김치를 넣고 볶기 시작했습니다. 김치찌개의 비밀은 김치를 먼저 볶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름에 볶아야 깊은 맛이 나지요. 핸드폰 화면을 힐끔 보았습니다. 녹화 시간이 5분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적당한 길이었습니다. 너무 길면 시청자들이 지루해합니다. 2년 동안 배운 것 중 하나였습니다. 물을 붓고 두부를 넣었습니다. 국물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왔습니다. 순자는 잠깐 카메라에서 시선을 돌렸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부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물건을 던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제 10분 정도 끓이면 됩니다. 카메라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순자는 타이머를 맞춰놓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카메라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이런 순간이 좋았습니다. 요리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시청자들도 이런 시간을 좋아한다는 것을 댓글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충북 청주에서 태어났습니다. 1952년생이니까 올해 72세지요.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자연스러운 제스처였지만 카메라를 의식한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젊어서 서울로 와서 결혼했습니다. 딸 하나를 낳고 평범하게 살았지요. 평범하게. 그 단어 뒤에 숨겨진 40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시청자들이 준비되지 않았고 자신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2년 전에 이 집으로 이사 왔습니다. 딸이 스마트폰을 사줘서 처음에는 어떻게 쓰는지 몰랐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버튼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글자는 너무 작고 손녀가 하나하나 가르쳐줬습니다. 타이머가 울렸습니다. 순자는 일어나서 가스레인지 앞으로 갔습니다. 자, 이제 다 끓었네요. 뚜껑을 열자 김치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빨간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파를 넣어주면 완성입니다. 송송 썬 파를 뿌렸습니다. 초록색 파가 빨간 국물 위에 떠올랐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김치찌개가 완성됐습니다. 순자는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음에는 된장찌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녹화를 멈췄습니다. 빨간 점이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부엌이 조용해졌습니다. 순자는 김치찌개를 그릇에 담아 식탁에 앉았습니다. 혼자 먹는 식사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곧 정희와 손주들이 올 예정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켜고 갤러리로 들어갔습니다. 방금 찍은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면 됩니다. 정희가 가르쳐준 대로 손가락으로 화면을 스크롤하다가 기록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잠깐 멈춤했습니다. 그 안에는 23개의 영상이 들어있었습니다. 요리 영상이 아닌 다른 영상들. 언젠가는 그 영상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어떻게 72세의 할머니가 유튜버가 되었는지, 어떻게 이 조용한 부엌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는지. 하지만 오늘은 아직 아닙니다. 오늘은 김치찌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순자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김치찌개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혼자 끓인 국물이지만 따뜻했습니다. 창밖에서 새 한 마리가 지저귀했습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순자는 김치찌개를 다 먹고 그릇을 설거지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고 있으니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2년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정희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오늘 아이들 데리고 갈게요. 3시쯤 도착할 것 같아요.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이런 자유로운 만남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기억이 있었습니다. 1995년 정희가 중학생이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정희가 친구들과 놀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용돈을 주며 조심히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녁 7시가 되어도 정희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박철수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크게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정희는 어디 갔어? 철수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친구들과 놀러 갔어요. 곧 올 거예요. 곧이 언제야? 벌써 7시가 넘었잖아.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아직 중학생인데. 중학생이니까 더 조심해야지. 철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정희가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웃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표정을 보자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친구들이랑 놀이공원 갔다 왔어요. 누가 가라고 했어? 엄마 허락받고 갔어? 정희가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순자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제가 허락했어요.
친구들과 가끔 놀아도 괜찮다고.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 철수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중학생 여자아이가 밤늦게 돌아다니면 어떻게 해? 아빠, 저는 괜찮아요. 친구들이랑 같이. 조용히 해. 어른 말에 끼어들지 마. 정희가 움찔했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앞으로 친구들과 만나는 건 금지야. 학교 끝나면 바로 집으로 와. 그럼 제 친구들은 언제 만나요? 정희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친구가 뭐가 중요해? 공부나 열심히 해.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중요해요. 아이에게 추억도 만들어줘야. 철수가 순자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은 입 다물고 있어. 자식 교육은 아버지가 하는 거야.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이야. 철수의 주먹이 식탁을 쳤습니다. 큰 소리가 났습니다. 정희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 집에서는 내 말이 법이야. 알겠어?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방으로 가서 공부해. 정희가 방으로 사라진 후 철수가 순자를 향해 말했습니다. 앞으로 아이 교육에 끼어들지 마. 당신이 너무 허술하게 키우니까 애가 버릇 없어지는 거야. 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정희 방으로 갔습니다. 아이는 책상에 앉아 있었지만 공부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순자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엄마, 저 뭐 잘못했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아니야. 잘못한 거 없어. 그럼 왜 아빠는 화를 내세요? 순자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빠는 너를 걱정해서 그래. 걱정이면 다정하게 말하면 되잖아요. 왜 소리를 질러요? 정희의 질문이 날카로웠습니다. 순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도 무서워해요. 아빠가. 정희가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무서워요. 아빠 목소리 들으면 가슴이 떨려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아버지를 무서워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정희야, 엄마가 뭔가 해볼게. 뭘 해요? 아빠한테 이야기해볼게. 너무 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지만 순자 자신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용기를 냈습니다. 철수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보, 어제 정희한테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아요. 철수가 넥타이를 매던 손을 멈췄습니다. 뭐가 심해? 아이가 무서워해요.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자연스러운 건데. 또 시작이네. 철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요즘 세상에 여자애가 함부로 돌아다니면 위험하다고. 하지만 너무 막으면 아이가 답답해해요. 답답한 게 뭐가 문제야? 안전한 게 더 중요하지. 철수가 순자를 향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당신은 세상 물정을 몰라. 집에서만 살았으니까. 저도 딸을 걱정하는 마음은 똑같아요. 똑같기는. 당신 걱정은 그냥 감정이고 내 걱정은 현실을 아는 걱정이야. 순자가 더 말하려고 했지만 철수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마. 이런 중요한 일은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야. 철수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내 교육 방침에 토 달지 마. 알겠어?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순자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희가 학교에 가고 나서 순자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의 말이 맞는 걸까요? 세상이 위험하니까 딸을 보호해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아이의 무서워하는 표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보호가 아니었습니다. 통제였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와서 소리를 지를 때의 기억, 어머니가 움츠러들던 모습, 그때와 지금이 똑같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순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친구도 없었고 친정과도 연락을 끊은 지 오래였습니다.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오늘 학교는 어땠어? 그냥요. 정희의 대답이 짧았습니다. 친구들은 뭐라고 하던? 아무것도요. 저 혼자만 못 나가니까. 정희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딸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뭔가 벽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도 엄마를 원망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편을 들어주지 못한다고.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살면 안 됩니다. 정희가 더 클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뭔가 달라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정희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새벽 4시, 순자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어둠이 짙었지만 곧 해가 뜰 것입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새로운 인생도. 1998년 정희가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이제 키도 순자만큼 컸고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박철수의 통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해 봄 정희가 대학 진학 상담을 받고 왔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서울 안에 좋은 대학을 추천했다고 했습니다. 아빠, 저 서울여대 국문과에 지원하고 싶어요. 저녁 식탁에서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딸을 격려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철수가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서울여대? 거기는 너무 멀어. 버스로 1시간이면 가요. 1시간도 멀어. 집에서 가까운 데로 가야지. 정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공부는, 하고 싶은 게 뭐가 중요해? 집에서 가까운 게 최우선이야. 순자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아이가 좋아하는 전공으로. 당신은 조용히 해. 철수의 시선이 차갑게 순자를 향했습니다. 여자가 무슨 큰 공부를 해? 적당히 대학 나와서 결혼하면 되는 거야. 정희가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큰 소리가 났습니다.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인생이 뭘 알아? 아직 어린애가. 전 어린애가 아니에요.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철수의 표정이 돌변했습니다. 일어나서 정희에게 다가갔습니다. 뭐라고 했어? 저는 제가 원하는 걸 하고 싶어요. 정희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뭐가 중요하다고? 철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 집에서는 내가 결정하는 거야. 알겠어? 순자가 일어났습니다. 여보, 아이에게 너무. 당신도 입 다물어. 철수가 순자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순자는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때 정희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당하고만 있어요? 왜 아빠 편만 들어요? 순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 집이 왜 이래요? 친구들 집은 아니런데. 친구들 집이 뭐가 어떻다고? 철수가 정희에게 다가갔습니다. 다른 집 얘기는 하지 마.
여기는 우리 집이야. 정희가 방으로 뛰어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정희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 너머로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희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엄마야. 문 좀 열어줘. 한참 후에 문이 열렸습니다. 정희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왜요? 정희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가 미안해요? 어차피 엄마는 아빠 편이잖아요. 그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왜 저를 도와주지 않아요? 정희의 질문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엄마도 어려워. 어려우면 어려운 거고 저는 너무 답답해요. 정희가 다시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순자가 문을 잡았습니다. 정희야, 엄마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무슨 방법이요? 그건 아직 모르겠지만 정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도 무서워하면서 무슨 방법을 찾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순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정희는 학교에서 돌아와도 방에서만 지냈습니다. 철수는 평소보다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어느 날 철수가 회사에서 돌아와 말했습니다. 정희 대학은 집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으로 정했어. 순자가 놀랐습니다. 정희와 상의는 했어요? 상의할 게 뭐 있어? 아버지가 정하는 거야. 하지만 아이가 원하는 공부를 또 시작이네. 철수가 순자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은 정말 철이 없어. 딸 교육을 망치려고 작정했나? 순자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2000년 정희는 결국 아버지가 정한 전문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집에서 30분 거리였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자신의 꿈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매일 미안했습니다. 딸을 지켜주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해 여름 순자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청주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어머니가 편찮으셔. 빨리 와봐. 순자의 동생 목소리였습니다. 순자는 철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위독하대요. 청주에 다녀와야겠어요. 철수가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뵈야. 아니야. 가지마. 순자가 놀랐습니다. 왜요? 갈 필요 없어. 어차피 별 도움도 안 될 텐데. 하지만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마지막이면 어때? 이미 시집 온 사람이 친정에 무슨 일로 가?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발이요. 하루만. 안 된다고 했잖아. 철수가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이 집 사람이야. 친정은 이제 남이고. 그날 밤 순자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화장실에 숨어서 혼자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켜드릴 수도 작별 인사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해 겨울 순자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친정과의 연락도 끊어졌고 친구도 없었습니다. 정희는 대학에 다니지만 집에서는 말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순자는 동네 슈퍼에 갔습니다. 계산을 하는데 앞에 서 있던 아주머니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 순자 씨 아니에요? 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이 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영희 씨? 20년 전 이 동네로 이사 왔을 때 잠깐 알고 지냈던 이웃이었습니다. 맞아요. 와, 정말 오랜만이네요. 영희가 반가워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가끔 뵈려고 했는데. 순자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바빠서요. 딸은 잘 크고 있죠? 대학생 되었을 텐데. 네.
대학 다니고 있어요. 우리도 가끔 만나서 수다 떨어요.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심심해 죽겠어요. 영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전화번호 드릴게요. 시간 되면 연락해요. 영희가 종이에 번호를 적어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자는 그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종이였지만 뭔가 다른 세상으로 통하는 문 같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 현실이 돌아왔습니다. 철수가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슈퍼에 다녀왔어요. 시간이 오래 걸렸네. 사람이 많아서요. 순자는 종이를 주머니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영희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가끔 만나서 수다 떨어요. 간단한 말이었지만 순자에게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누군가와 자유롭게 만나서 이야기한다는 것. 언제부터 그런 게 불가능해졌을까요? 순자는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달빛에 비친 숫자들을 바라봤습니다. 아직은 전화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종이가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언젠가는 전화할 수 있을 날이 올 것입니다. 언젠가는 자유롭게 누군가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까지는 이 작은 희망을 간직하고 견뎌내야 했습니다. 순자는 종이를 베개 밑에 숨겼습니다. 작지만 소중한 희망이었습니다. 2010년 정희가 취직했습니다. IT 회사의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전공과는 다른 분야였지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어느 날 정희가 작은 상자를 들고 집에 왔습니다. 엄마, 이거 선물이에요. 상자를 열어보니 핸드폰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놀랐습니다. 이런 비싼 걸? 엄마도 이제 핸드폰 쓰세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정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난 이런 거 어려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그날부터 정희는 주말마다 와서 순자에게 핸드폰 사용법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버튼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글자는 너무 작았습니다. 하지만 정희가 인내심을 가지고 반복해서 설명했습니다. 엄마, 여기 보세요. 이 버튼을 누르면 카메라가 켜져요. 정희가 순자의 손을 잡고 함께 버튼을 눌렀습니다. 와, 정말 신기하네. 순자가 감탄했습니다.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영상도 찍을 수 있어요. 정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영상? 그게 뭐야? 움직이는 사진이에요. 소리도 나고. 정희가 시범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서 정희가 손을 흔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머, 진짜 신기하다. 순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몇 달 후 순자는 혼자서도 기본적인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전화 받기, 문자 보내기, 사진 찍기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철수는 순자가 핸드폰을 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뭘 해? 집에서 할 일도 많은데. 하지만 정희가 선물한 것이라서 강하게 반대하지는 못했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영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10년 전에 받은 전화번호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자입니다. 핸드폰 배워서 연락드려요. 1시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 순자 씨 맞죠? 정말 반가워요. 언제 만나요? 순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철수가 출근한 후 순자는 영희를 만났습니다. 동네 카페였습니다. 와, 정말 오랜만이에요. 영희가 반겼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평범하게요. 순자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요즘 동네 부녀회 활동하고 있어요. 재미있어요. 영희가 이야기했습니다. 부녀회요? 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봉사활동도 해요. 순자에게는 새로운 세상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저도 그런 거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다음에 같이 가요. 영희가 밝게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순자의 세상이 조금씩 넓어졌습니다. 영희와 가끔 만나서 이야기하고 부녀의 모임에도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점차 적응했습니다. 순자 씨, 요리 정말 잘하시네요. 부녀회에서 김밥을 만들었을 때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하던 거예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시어머니한테 배웠어요.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다른 아주머니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순자는 처음으로 자신이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정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부녀회에서 내 요리를 칭찬했어. 정말요? 엄마 요리 맛있잖아요. 정희가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레시피를 어떻게 알려줘야 할지 모르겠어.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면 돼요. 정희가 제안했습니다. 사진으로? 네. 요리 과정을 사진으로 찍어서 설명과 함께 보내는 거예요. 그날부터 순자는 요리할 때마다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순자는 핸드폰 사용이 제법 능숙해졌습니다. 사진도 잘 찍고 간단한 편집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희가 새로운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엄마, 이번엔 동영상 찍는 법을 배워봐요. 동영상? 움직이는 사진이요. 요리하는 과정을 통째로 찍을 수 있어요. 정희가 시범을 보여줬습니다. 이 빨간 버튼을 누르면 녹화가 시작돼요. 화면에 작은 빨간 점이 나타났습니다. 이 빨간 점이 녹화 중이라는 뜻이에요. 순자가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날 순자는 처음으로 자신이 김치찌개 만드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치찌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김치는 이렇게 한 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카메라 앞에서 설명하는 것이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와, 엄마 정말 잘하시네요. 정희가 감탄했습니다. 이거 유튜브에 올려보면 어떨까요? 유튜브가 뭐야? 인터넷에서 동영상을 올리는 곳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순자는 놀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네.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정희가 설명했습니다. 2012년 어느 날 순자는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철수가 또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무서웠지만 문득 핸드폰을 생각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꺼내서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작은 빨간 점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당신은 정말 답답해.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하고. 철수의 목소리가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처음으로 뭔가 대응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녹음된 파일을 들어봤습니다. 철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증거가 있구나. 순자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핸드폰 속에 기록이라는 새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녹음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다음 날 영희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너무 심하게 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희가 진지해졌습니다. 왜요? 혹시?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요즘은 여성 긴급 전화도 있고 상담받을 곳도 많아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상담? 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한테 도움받는 거예요. 순자의 마음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순자는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정희야, 엄마가 핸드폰 더 잘 배우고 싶어. 정말요? 뭘 더 배우고 싶으세요? 모든 걸 다. 순자의 눈에 의지가 보였습니다. 녹음하는 법, 동영상 찍는 법, 저장하는 법. 모든 걸 제대로 배우고 싶어. 정희가 놀랐습니다. 엄마에게서 처음 보는 적극성이었습니다. 알겠어요. 차근차근 다 가르쳐 드릴게요. 그날부터 순자의 진짜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72세의 나이였지만 배우고 싶은 의지는 20대 못지않았습니다. 핸드폰 속 기록 폴더에는 하나둘씩 파일들이 쌓여갔습니다. 언젠가 이 작은 도구가 자신을 자유롭게 해줄 것이라는 희망과 함께 순자는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용기가, 절망보다는 희망이 더 컸습니다. 작은 빨간 점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2015년 봄, 순자의 핸드폰 속 기록 폴더에는 23개의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조심스럽게 모은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날도 철수가 큰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바보야. 이런 간단한 것도 못해? 순자가 설거지하다가 그릇을 깨뜨렸을 때였습니다. 미안해요. 실수했어요. 실수? 맨날 실수야. 철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핸드폰을 켜서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빨간 점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아? 친구들 앞에서도 창피해. 철수가 계속 소리쳤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쌓일수록 용기도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가 집에 왔습니다. 엄마, 얼굴이 안 좋으세요? 정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정희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사실 아빠가. 순자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40년 넘게 참아왔던 이야기였습니다. 정희는 충격을 받았지만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엄마, 왜 진작 말하지 않으셨어요?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너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 이거 봐요. 순자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이 안에 다 기록되어 있어. 3년 동안 모은 거야. 정희가 놀랐습니다. 엄마가 이런 걸 내가 가르쳐준 덕분이야.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희는 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여성긴급 전화에 연락하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이 녹음 파일들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순자가 믿기 어렵다는 듯 물었습니다. 네. 가정폭력의 명확한 증거예요. 순자는 처음으로 자신이 제대로 된 일을 했다고 느꼈습니다. 법적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보호 명령을 받고 이혼 소송도 시작되었습니다. 철수는 처음에는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뭘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6개월 후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순자는 드디어 자유로워졌습니다. 은평구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이 생겼습니다. 이사한 지 한 달 후 정희가 손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할머니 집 예뻐요. 중학생인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요리해 주세요. 초등학생인 민수가 졸랐습니다. 순자는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가족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가 제안했습니다. 엄마, 요리 동영상 다시 찍어봐요. 여기서? 네. 이제 자유롭게 하실 수 있잖아요. 순자는 망설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물론이죠.
엄마는 할 수 있어요. 정희가 격려했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다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자 할머니입니다.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편안했습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고 큰 소리 낼 사람도 없었습니다. 정희와 순자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힘드셨죠? 어느 날 정희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를 잘 키웠으니까 괜찮아. 저도 엄마를 제대로 도와드리지 못했어요. 미안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있어서 이렇게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거야. 둘이 함께 울었습니다. 40년 동안 쌓인 오해와 미안함이 눈물로 씻겨 내려갔습니다. 순자는 영희와도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용기 있는 결정이었어요. 영희가 응원해줬습니다. 무서웠어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제 정말 자유롭게 사세요. 부녀의 아주머니들도 순자를 지지해줬습니다. 처음으로 순자는 사회적 지지를 받는다고 느꼈습니다. 2018년 정희의 도움으로 순자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손맛이라는 채널명이었습니다. 첫 영상의 조회수는 50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한 개씩 영상을 올렸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잡채. 점차 구독자가 늘어났습니다. 100명, 1000명, 1만 명. 댓글들이 힘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요리 보니까 우리 엄마 생각나요. 따뜻한 영상 고마워요. 할머니 목소리가 편안해요. 순자는 매번 댓글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2024년 현재 순자의 채널 구독자는 5만 명이 넘습니다. 어느 날 한 구독자가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할머니, 저도 힘든 상황에 있는데 용기를 얻어요.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셨어요? 순자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글을 달았습니다. 저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작은 용기부터 시작하세요. 도움을 청하는 것도 용기예요. 요즘 순자는 가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줍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듣는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다. 72세에 새로 시작한 제 인생이 증거예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는 지은이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가 진짜 자랑스러워요. 왜?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도 너희들 덕분이야. 오늘도 순자는 부엌에 섰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순자 할머니입니다. 오늘은 사랑이 듬뿍 들어간 미역국을 끓여볼게요. 작은 빨간 점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이제 그 빨간 두려움이 아닙니다. 희망입니다. 순자는 말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좋은 시작이에요.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순자의 손에는 여전히 40년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고통이 아닌 지혜로, 상처가 아닌 치유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순자 할머니의 새로운 인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